폴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 평범한과는 매우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녀가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적어도 성교육 시간에 죽은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해서 성병이 생길 수 있냐는 질문 같은 걸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폴리는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 자주 부딪힙니다. 차 안에서의 안전벨트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서 억지로 상담을 받아야 하죠. 물론 어디까지나 그녀의 어머니가 억지로 보내기 때문이지만요. 심지어 폴린의 어머니는 그녀를 무도회 수업에 보내려 합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들 무리에 섞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폴린은 계속 이상한 꿈을 꾸고는 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끊임없이 탐하는 꿈이죠. 그리고 그 꿈은 폴린에게 꽤나 성적인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폴린은 혼전순결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자친구가 있는 같은 반의 아담에게 접근하죠. 인사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관계인 아담. 아무래도 갑자기 자신의 처녀를 주고 싶다는 폴린의 말이 황당하게 들리는 듯한 기색이 보이네요. 이런 그녀를 이해하는 건 오직 동생 그레이스 뿐입니다. 폴린과 다르게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올곧게 성장한 그녀. 동생을 질투할 법하지만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아요. 이웃집 소녀가 폴린을 대놓고 무시할 때 그녀 대신에 화를 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아담에게 전화가 옵니다. 폴린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전화였죠. 하지만 폴린의 이상한 꿈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폴린은 아담과의 관계 이후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끔찍해지는 그녀의 꿈처럼 더 큰 비극이 생길까요? 영화 익시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큰 영화예요. 기본적으로는 성장 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성장통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영화와는 상당히 다르죠. 개인적으로는 줄리아 듀코나우 감독의 영화 로우가 상당히 많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다만 그 영화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주인공이에요. 로우의 주인공 쥐스킨이 수동적이면서 자신의 친언니와 주변 상황으로 인해 서서히 변해간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 폴리는 매우 능동적이고 머리가 좋으며 주변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겠네요. 이런 영화라면 주인공에게 몰입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야 하지만 익시전은 그런 구성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주인공인 폴리는 상당히 반사회적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지만 영화 속 그녀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에 따라 바람 유발 캐릭터라는 평가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조금 파고들어 보면 의외로 꽤 잔혹한 성장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폴린의 가정 환경을 볼까요? 폴린의 어머니 필리스는 사실상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녀는 사사건건 폴린의 모든 행동에 간섭하죠. 식탁에서의 예절은 기본이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강제로 알아내기도 하고 그녀의 요구는 묵살하고 억지로 교회에서 상담을 받게 하죠. 심지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도회 수업에 보내려 하고요. 아버지는 중립적 역할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불과해요. 동생 그레이스는 아직 어릴 뿐 아니라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죠. 안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인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집안 분위기는 폴린을 더욱 압박합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폴린이 처한 현실과 그녀의 꿈이 계속 상반되는 내용으로 나온다는 점이에요. 꿈은 흔히들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들 하죠. 현실에선 타인들과 대립하고 억압받는 폴린이지만 꿈속에서의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에서 폴린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은 세상에 지배받는 입장이지만 꿈속에선 그녀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죠. 이전 네크로맨틱 리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죽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극히 일방적인 방식이에요.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폴린에게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인관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은 역설적으로 폴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녀의 장래 흠양이 외과 의사인 점 역시 이런 성향의 연장선으로 보여집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흔히들 엘리트 혹은 숭고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지만 폴린에게는 다릅니다.
누구보다 자의식이 강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그녀에게 의사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걸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길가의 죽은 새를 해부하는 장면이에요. 이미 죽은 새를 다시 되살리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폴리의 대사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그녀의 꿈에서 가장 잘 보여집니다. 폴린의 꿈은 때때로 기괴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녀가 마치 추앙받는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죠. 어쩌면 사춘기인 그녀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폴린의 엄마 필리스도 그녀를 위해서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폴린과의 대화를 하려고도 하죠. 하지만 애초에 잘못 끼워진 나사를 무리하게 조인다고 해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비극은 이때를 기점으로 시작됐지 않나 싶어요. 폴린에 대한 필리스의 생각과 감정이 폭발한 순간 폴린 역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겠죠. 이후 서로 충돌하던 현실과 무의식의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폴린은 결국 마지막에 끔찍한 비극을 남기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한 소녀의 끔찍한 성장기지만 폴린의 가정사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억압하고 또 방관하는 부모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 어른들, 어쩌면 폴린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것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